이제 당뇨병을 앓는 분들에게 특히 덥고 습한 여름은 참 견디기 힘든 때라고 하는데 네. 특히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요. 또 이제 혈당 뭘까요?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여름철에 잘 안 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덥기 때문에 활동을 덜 하게 되고 활동을 덜 하기 때문에 혈당이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수분의 소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땀으로 인해서 수분이 소실이 되면 몸속의 혈당의 농도가 올라가기 쉽게 되고요. 농도가 올라간 그 혈당은 소변으로 나가는 물의 양을 또 증가시켜서 네. 탈수를 더더욱 더 조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악순환이 생길 수 있고요. 예. 마지막은 여름철에는 단 과일들이 맞아요. 땡기게 됩니다.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수박이라든지 네. 뭐 복숭아, 포도 이런 것들이 당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식사, 탈수 세 가지가 여름철에 혈당을 올리는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여름철의 혈당 관리가 일년의 건강 농사를 좌우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혈당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첫 번째, 이런 고민 있으세요? 빈속인데 혈당이 높아요. 와. 근데 원래 이게 뭘 먹어야 혈당이 올라간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빈속에도 공복에도 혈당이 그럼 왜 올라가는 걸까요? 네, 문 교수님. 네, 빈속에 혈당이 올라가는 이유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야식입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6시나 7시에 하게 되면 예. 그 이후에 우리가 배를 좀 비워둬야 하는데 예. 자는 동안에 우리가 활동하지 않으니까 소비시킬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저녁에 과일이라든지 또 시원한 맥주나 치맥 같은 것들을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밤중에 지방이 네. 단백질이 포도당으로 바뀌면서 혈당을 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야식이 아주 좀 주범이 되겠고요. 두 예. 번째는 수면입니다. 수면이요? 예, 우리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올리는 그런 호르몬들이 혈당을 올리게 되고요. 그런 혈당 올라가는 것들이 결국에는 주범이 됩니다. 열대야나 네. 우리가 더운 그런 여름밤에 잠을 잘 못 드는 것들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뱃살입니다. 네. 우리가 뱃살에서 저장되어 있던 그 지방들이 밤 예. 동안에 포도당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포도당으로 흘러넘치게 되면서 공복 혈당을 높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네. 이 세 가지를 주의하시면서 생활 습관을 좀 바꾸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도 뭐 먹고 자는데 말씀 들으면서 뜨끔뜨끔합니다. 한 줄로 정리해 볼게요. 그렇죠. 야식을 끊고 수면 환경을 바꾸고 뱃살을 빼세요까지 꼭 실천을 해야겠어요. 자, 여름철 혈당 관리 이게 고민입니다. 또 볼까요? 예. 식후 혈당이 너무 높아요. 이것은 대부분 당뇨인들의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강진 교수. 김강진 교수님. 일반적으로 공복 혈당이라 그러면 8시간 이상 금식을 한 상태에서 측정하는 혈당을 이야기를 합니다. 식후 혈당이라는 것은 보통 식사 후 2시간째 재는 혈당을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 이 혈당이 훨씬 더 우리 인체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식후에 올라가는 혈당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췌장이라는 곳에서 분비하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의 양과 기능이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당뇨병을 오래 앓았거나 혹은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혹은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결국엔 인슐린의 분비량도 줄어들게 되고요. 네. 인슐린의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식사 후에 급격히 올라가는 혈당을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 따라서 이런 분들은 식후 혈당을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되겠고요. 더 중요한 건 여름철에는 탈수 등으로 인해서 혈당이 식후에 확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식사 후에 간식이라든지 물의 섭취 같은 것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식후 혈당 오를까봐 그렇죠. 걷기를 아예 끊을 수도 없는 그럼요. 노릇이고 뭘 먹기는 먹어야 될 텐데 어떤 걸 좀 체크하면서 먹어야 될까요, 네. 교수님? 네, 먼저 탄수화물의 양과 질을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김광준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뭐 사람들 중에 밥배랑 빵배랑 따로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저도 그래요. 분들은 계신데요. 사실 조금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또 식사 후에 디저트로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 예. 과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빵이라든지 디저트 같은 것들이 사실은 탄수화물이 아주 응축되어 있는 그렇죠. 것들이기 때문에요. 예. 우리가 혈당을 많이 올릴 수가 있어서 주의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짜게 먹는 것들 같은 것들도 사실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거든요. 짜게 먹는 네, 그래서 싱겁게 드시는 것들이 좋고요. 네. 그다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먹는 것이 사실 우리가 움직이기 위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행위인데 네네. 우리가 먹고 나서 졸리니까 앉아 있거나 또 누워 졸려서 있고. 누워 있거나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식후 혈당이 많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움직임을 통해서 혈당을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자면 식후 혈당이 네. 너무 높다면
식단에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식후 바로 움직이세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식사와 운동은 한 세트처럼 해야겠고요. 그 다음 혈당 고민 한번 네. 열어봅니다. 식단, 운동 다 하는데 혈당이 잡히지 않아요. 그야말로 참 귀신이 좋죠. 9칼로리. 너무 참 좋아요. 고민되잖아요, 문 교수님. 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식사 시간이나 식사의 어떤 그 시간이나 양이 불규칙한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 환자분들의 어떤 그런 혈당의 흐름이 식사가 불규칙하거나 탄수화물 양이 많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게 되고요. 또 당뇨병 약제 중에 어떤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는 약제들이 있는데 그런 약제들을 드시는 분들이 만약에 약제를 좀 불규칙하게 드시거나 식사를 불규칙하게 한다면 네네. 혈당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도 예. 이렇게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후에 보시면 이렇게 낮게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저혈당인 부분입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 약제 중에서 인슐린 주사나 약제를 쓰시는 분들이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시면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심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탈수록 더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말씀이신데 네. 어떻게 해야 되냐?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중요합니다. 연속 혈당 측정을 해보시라고. 네. 사실 저희 아버지도 당뇨 때문에 아침 저녁 이렇게 손가락 찔러가면서 혈당 체크하시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연속 혈당 체크 이건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좀 다른 건지. 네, 김강민 씨. 네. 일반적으로 혈당을 측정할 때는 손가락 끝에서 일회성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측정하는 혈당은 우리 몸속에서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혈당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를 못하고요. 그 순간에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일회성인 정보만 주기 때문에 내 몸의 혈당의 변화를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해서 5분마다 자동으로 혈당을 측정해서 사람의 혈당이 식사 후에 어떻게 올라가는지, 운동을 하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혈당이 어떻게 바뀌는지,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혈당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모두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연속 혈당 측정 방법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연속 혈당 측정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 그리고 혈당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분들께는 반드시 권하고 싶은 방법이고요. 이 연속 혈당 측정을 통해서 본인의 생활 습관, 혈당의 변화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앞으로의 건강 관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좋은 정보를 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름만 되면 혈당이 잡히지 않아 고민인 분 만나봤습니다. 혈당 관리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정원순 씨. 이른 아침부터 집 근처에서 걷기 운동 중인데요.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당뇨약. 제 시간에 정확하게 먹는 것이 이젠 습관이 됐다고요. 딴 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당 수치가 400이 올라가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31년째 약을 먹고 있습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은 지 31년. 이제 혈당 관리는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그 매일 아침 저녁으로 피를 뽑고 그걸 기기에 넣어가지고 숫자 판정을 바꾸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여름철이 되면 식후 혈당이 더 잡히지 않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번 센서를 장착하면 10일 동안 연속으로 혈당이 언제 어떻게 변하는지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지를 부착하고 있으면 식사나 운동, 잠을 자는 동안에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혈당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루 중 혈당 변동성이 최대 288번 실시간으로 측정되어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나 혈당의 이상 여부를 정확하게 검진받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뭔가 마실 준비를 하는 정원순 씨. 믹스커피입니다. 믹스커피는 혈당을 높이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알려져 있죠. 혈당 관리 앱을 열어보니 정말 실시간으로 변하는 혈당이 기록돼 있네요. 측정기를 부착하고 나서는 그때 뭘 좋은 걸 먹는다든가 나쁜 걸 먹는다든가 그때 치크가 딱딱딱 나와서 걱정 이런 걸 줄어들게 하고 제어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정원순 씨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하고 열흘을 지내셨는데요. 편한 거는 별로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와 똑같이 일생활을 할 수가 있고 무슨 일이든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불편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원순 씨의 혈당 변화는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스튜디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좋네요. 일단은 그러네요. 피를 안 내도 되니까 네, 맞아요. 스트레스 안 받으실 것 같고 네. 또 내가 감자를 먹으면 얼마나 올라가는지 맞아요. 고구마를 먹으면 네.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게 궁금할 때마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어떤가요? 좋네요. 예. 그 연소혈당 측정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은데요. 특히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이렇게 혈당을 재는 것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반대로 너무 걱정이 많으셔서 하루에 뭐 20번, 30번 이렇게 혈당을 재시다가 이 손끝이 바늘에 남아나지 않는 아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뭐 제가 당뇨병 전문이긴 하지만 저도 당뇨 걱정이 있어서 이렇게 아까 보셨던 연소혈당 측정기를 이렇게 착용하면서 진짜요?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얼마나 혈당이 올라가는지 또 자는 동안에는 혈당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 그리고 음식과 나와의 궁합이 어떤지를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